반갑습니다. 휴일 아침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제 10개월여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권에서 대선 전략을 짜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지도 체제를 다 정비를 했고, 이제 국민의힘 야권에서는 당 지도 체제를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측 모두 갈등으로 시끄럽고, 양측 모두 앞으로의 대선 전략을 놓고 많은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에 있어서 대선 전략 큰 틀은 뭔가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송원재 TV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 것은 대통령 선거 때까지 송원재 TV가 추구하는 방향, 목표는 정권 교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에 문재인 정권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정부패, 불공정, 각종 일자리가 모자라고 부동산 폭등, 코로나 위기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의 교체, 거기서부터 이 문제를 푸는 출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권의 앞으로 남은 10개월 남은 이 대선 전국에서 전략, 정권 교체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느냐. 이걸 상식선으로 보면 많은 주장들, 갈등들이 있지만 상식선으로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급한 것과 덜 급한 것을 착착 분리를 해 나가면 이게 좀 선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한 뒤에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이 강하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에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 선거를 잘 준비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여권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상치 않게 생겨난 부산과 서울 보궐선거는 정권 심판이 강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10개월 뒤에 대통령 선거는 정권 심판에 이어서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미래 비전은 무엇이냐? 저는 미래 비전도 문재인 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본에 문재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무능, 위선, 부정부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있을 대통령 선거의 핵심 이슈는 지난 4년간, 지난 5년간 저질러진 이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어떻게 척결하고 비전은 이 나라를 문재인 정권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전인 4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인가? 되돌려 놓는 그것이 비전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다시 완전히 망가진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이 미래 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야권의 대통합, 쇄신 문제를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선명해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를 해서 이제 재판 중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 보강 수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는 김학의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과 이 불법 출금과 관련된 이 수사를 또 무마한 이것에 대해서 수원지검의 기소장에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이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 시끄럽습니다. 조국이 드러난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단체는 대검찰청,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 그 다음 검찰지청 모두가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를 갖고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이런 권력기관들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청와대 안에서도 민정수석실을 대표하는 것이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조국이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이 되어 있을 텐데 조국이 끝까지 부인해 오던 것이 이번 수원지검의 수사를 통해서 공소장을 통해서 조국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이 돼서 경찰이 나서서 압수수색을 하고 송철호의 선거 전략을 짜주고 송철호와 경쟁자가 될 후보를 사전에 조정을 해주고 이런 거대한 청와대 8개 부서가 개입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조율할 수 있는 곳은 어딜까? 이건 민정수석실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과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뒤에는 누가 있느냐? 문재인이 있는 겁니다.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문재인의 말입니다. 송철호가 당선되는 것 보는 게 소원이다. 거기서부터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조사해라. 그 다음 월성 원전 1호기는 언제 폐쇄되나? 이 문재인의 말에 따라서 월성 원전 폐쇄 작전이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전에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은 개입하지 않았느냐? 지금 문재인은 그 곽상도가 제기한 그 민사소송에서 지금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은 지시한 것이 아니라 당부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비서진에게 말하는 것은 당부가 아니고 지시입니다. 문재인이 이 세 가지 지시,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명운을 걸고 조사해라. 송철호 당선되는 거 한번 보는 게 소원이다. 월성 원전 1호기 언제 폐쇄되나? 이 말에 의해서 문재인 표 부정부패가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것은 청와대에서 조율했고 당시에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민정수석이 앞장섰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고, 이번에 조국이 김학의 불법 출금과 그 수사 무마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은 확인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지금 다음 달에 그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최종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그러면 문재인이 관계가 없느냐? 드루킹이 1억 개에 가까운 댓글을 조작한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한 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드루킹이 엄청난 인력과 장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댓글을 조작했습니다. 드루킹이 어디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데 드루킹이 김경수를 보고 이 짓을 해줬겠습니까? 드루킹 댓글 의혹은 문재인이 연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게 상식인 것이죠. 이 같은 문재인의 부정부패, 여기에 더 나아가서 문재인의 경제정책적 실패,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제 모두가 지금 실패해서 나자빠져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코로나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인사의 실패, 지금 이제 31번째라고 합니다. 31번째 국회 인사청문회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장관을 임명하는 걸 강행을 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이 지금 지난 4년 동안 저질러 놓은 부정부패의 총괄입니다. 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 이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 이것이 앞으로 대선 전국에서의 핵심 과제입니다. 그 다음 미래 비전도 보여줘야 되죠. 그 미래 비전은 문재인이 이같이 저질러 놓은 부정부패, 무능, 위선을, 이 국정의 대혼란을 바로잡고 정상화시키는 것이 미래 비전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의 미래 비전은 없습니다.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식의 일자리 창출은 안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민간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가 미래 비전인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은 사실은 탄핵되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이건 나라로 보나 국민으로 보나 문재인 정권 자신으로 보나 지금 끝나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정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10개월 대선 전국은 문재인을 척결하고 문재인을 넘어서는 문재인 이전으로 이 국정을 돌려놓는 것, 이것이 미래 비전이 될 것이다. 이게 대선의 핵심 이슈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야권의 전략은 어때야 하느냐? 지금 야권에서 홍준표를 입당을 시켜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윤석열과 내가 학교를 같이 다녔다, 검찰 생활을 같이 했다, 이웃집에 살았다, 이게 지금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까?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데 있어서 윤석열과 옆집에 살았고 홍준표가 입당하면 안 된다가 지금 중요한 겁니까? 문재인을 끝장내고 문재인 정권 이전으로 이 나라를 돌려놓는데 가장 중요한 자원은 윤석열이고 안철수고 홍준표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홍준표가 누구보다도 뛰어나기 때문에 홍준표의 다른 약점들은 작은 것이 되는 겁니다. 윤석열이 필요한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문재인의 부정부패에 가장 첨예하게 맞섰던 사람이 윤석열이고, 거기에서 탄압을 받으면서 윤석열의 야권의 기대가 모였던 겁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국민의힘의 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영남이냐 아니냐, 뭐 초선이냐 중진이냐, 또 뭐 친이 친박 개파가 등장하느냐, 뭐 탈개파냐, 이런 논쟁들은 사소한 것입니다. 이런 논쟁들은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에 대한 부정부패를 누가 가장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느냐. 그 다음 미래 비전으로서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망쳐놓은 이 나라를 누가 다시 바로 세워줄 수 있느냐. 그 지점에서 바라본다면 이런 사소한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로 뭉치는, 야권의 빅텐트 안으로 뭉치는 그 지점만 생각하면 아무런 갈등이 생길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맙습니다.